자,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관계가 정립이 됐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와 비슷한 방식이라는 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이거야. 요게 또 하나의 A가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가 엄청 많은 거야, 여기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이건 전권 긍정 규칙을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했을 때 A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야. A, 전권 긍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규칙이 성립하려면, 자, LP에 뭐 하는 거야? 전권 긍정 규칙을 적용하면. 됐지? 근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다.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 전권 긍정 규칙은 고전 논리에 설명하려는 녀석이지 이쪽하고는 잘 안 맞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해보겠다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 이 지문에서는. 여기를 캐치를 잘 못하면 헷갈려.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를 잘 캐치해야 돼. 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이 전권 P가 모두 참, 자, 여기 뭐라 그랬어? 이거 같은 구조야. 조건문 니은과 그 다음에 조건문 니은과 그것의 전권인 P가 모두 참이거나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상호 배타성이 공존하네요. 됐지? 거짓이라면 그것이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후건, 전건, 후건 이 녀석도 참이거나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 LP를 전권 긍정 규칙, 즉 고전 논리에 써먹는 전권 긍정 규칙처럼 LP가 되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여기서 같아져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랬잖아. 이렇게 같아져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지금 이 사람 뭐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아주 불편하게 써놨는데 얘가 여기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 보여주려고 사실 적용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설명한 거지. 적용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걸 우리는 보면서도 왜 이걸 하는지조차도 몰라 지금. 이 짓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겠어? 이해됐어? 이 안에 내용이 내가 했던 것처럼 그가 강제로 군에 입대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남자일 것이다. 이런 게 있다면 그나마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복잡하다. 그게 더 복잡해. 논리지문을 하다 보면 그게 더 복잡할 거야. 근데 하여간 뭐 그렇게 되면 뭔가 생각할 것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얘는 계속 PQ 이렇게 나오니까 왜 이 짓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야? 흐름을 잘 정리하는 것만 하면 돼. 이 지문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요거야. 놓치지 않고 요 흐름을 잘 잡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자, 요걸 이제 C로 보면 돼. 그러나 C. 자,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자, 조건문의 전건은 전건이 뭐라고?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자,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참동 거고. 이거 P 다 넣고.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상호 배타성이 공진하고 거짓이고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자 조건문은 니은이라고 했지? 니은 조건문과 전건 전건 이거 참인 동시에 거짓 이거 참인 동시에 거짓 됐어? 자,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인 거짓인 경우 후건 Q가 거짓인 경우 자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자, 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뭔 소리야? 전건이 얘는 이렇게 써놨어.
전건 P가 참인 동시 거짓이며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LP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LP는 여기처럼 되지 않는다. 오케이? LP는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후건이 뭐가 된다는 거야?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이건 뭐처럼? 팽이가 전자팽이가 좌쪽으로 돌면서 동시에 우쪽으로 도는데 관측하는 순간에 거짓이 결정되는, 거짓이래. 왼쪽이 결정되거나 오른쪽이 결정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 논리는. 내 말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러니까 로지고 패러독스지 뭐. 그치? 자, LP에서는 전건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일 때 후건이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 뭔 말이겠어? 그때의 조건문은 또한 참인 동시에 거짓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 볼 때 얘는 뭐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 LP였으면 사실 어떻게 됐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참인 동시에 거짓일 때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여기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만 적어도 뭐가 가능한 거야? 전건 긍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 LP는 어떻게 된다고?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 조건문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서 이렇게 다른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헷갈리지? 자,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그러나 LP에서는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가 만들어지고 그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건문과 전건이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이 거짓이 되는, 즉 이거 전건 긍정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진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그러면 LP는 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고전 논리에 안 맞는데 뭐야? 그건 이런 참인 동시에 거짓인 상호 배타성이 공존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문장 같은 녀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의 의의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지 그냥. 됐어?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도 돼? 흐름을 잘 봐봐. 뭐만 알면 된다고? 고전 논리는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이어야 돼. 명제가 다. 이해됐지? 근데 프리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거짓말쟁이 문장이죠. 근데 봤더니 정말 그 녀석은 참 동시에 거짓이네. 틀림없이. 놀랍잖아. 그래서 프리스트가 고전 논리의 체계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LP를 개발한 거야, 이 아저씨가. 그게 뭔지는 우린 몰라. 이 지문에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LP라고만 했지.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이걸 가져온 거야. 근데 이걸 가져와 보니 얘 가지고 얘를 설명할 수 없어서 얘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 녀석을 설명할 수도 없더라. 이 녀석하고 잘 안 맞더라는 얘기야. 뭔 말 알겠어? 당연히 얘네 둘은 골이 깊은 거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걸 설명하려고 먼저 뭘 했냐면 자, 직관적 추론 규칙, 즉 고전 논리에 해당하는 전건 긍정 규칙을 먼저 설명한 거야. 전건 긍정 규칙이란 건 뭐냐면 조건문이 요래 있을 때 그 조건문이 참이면서 전건이 참이면 무조건 후건이 참인, 즉 싸그리 다 같은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참이면 여기가 참이 딱 나온다는 거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근데 이게 LP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거지. LP하고 잘 안 맞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사실 LP하고 잘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한 거야. 사실 LP하고 이 전건 긍정이 맞으려면 예를 들어 조건문과 전건이 참 혹은 참 동시에 거짓, 이게 나온 건 뭐 때문에? 거짓말쟁이 문장, 비고전 논리, LP 프리스트의 논리니까. 무슨 말이겠어? 요게 있는 거야 그냥. 이건 받아들인 거야 우리가. 조건문과 전건이 참인 동시에 참 동시 거짓이라면 후건도 얘한테 딱 맞으려면, 전건 긍정 규칙이 맞으려면 딱 같게 참 동시 거짓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이래야 돼요. 그거 한 거야 지금. 그러고 뭐라 그런 거야? 근데요, 안 돼요. LP 자체는 조건문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도 후건이 참 동시 거짓이 아니라 거짓이 나와버려요. 이런 얘기야. 여기다 살짝 살을 내가 붙여준다면 이건 마치 뭐 같다는 거야?
전자팽이가 왼쪽으로 돌거나 동시에 오른쪽으로 돌 수 있는 상태에서 관측을 하면 두둥 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하나가 툭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고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거야. 내 말 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과 요 A, B, C 3단계의 의미, 요거를 정리하는 게 시험의 상황에서는 되게 어려웠어요. 좀 복잡했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11번 문제가 어렵죠. 이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문제. 27, 28, 29, 30, 30번이겠는데 원래는. 자, 네 번째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자, 여기서 요거 잘 봐야 돼. 요런 거 잘 나온다. 자, 1번 선택지에는 LP에서 이렇게 돼 있지. 1번과 2번과 3번은 전부 다 LP에서야. 그치?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4번과 5번은 고전 논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고전 논리에서라는 얘기는 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전권 긍정 규칙이. 됐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야. 그럼 어쨌거나 고전 논리에서는 니은 조건문과 P가 거식이라면 Q도 거식이지. 그치? 그게 고전 논리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참 또는 거짓이면 얘도 참 또는 거짓. 얘가 참 혹은 참 또는 거짓이면 얘는 참 혹은 참 또는 거짓. 그게 고전 논리. 이해됐지? 근데 이게 똑같지 않은 게 LP.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설명에 의하면. 이해됐지? 자, 갑니다. LP에서 P가 참인, LP에서 여기 LP. 요건 LP, 요거는 전권 긍정 규칙, B는 전권 긍정 규칙이 LP에 적용된 것.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이해됐지? 응. 내가 니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꾸 하고 있네. 이해됐지? 응. 자, 그거야. 자,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LP다. 요거 세 번째 단계다. C다, C.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니은 거짓이다. 뭐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니은은 거짓이다. 그랬어요. 니은 거짓이 아니면 뭐야? 참인 동시에 거짓인데? 왠지 모르겠으나 본문에 있는 것과 맞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땡 이렇게 치우면 돼.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네. 이 문제 풀이는. 이해가 아니야. 정리를 잘하고 어디를 보면서 풀어야 되는지가 포인트예요. 됐죠? 그 다음에 LP에서는 또 여기네.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그렇지.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었어.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Q가 아닌데 거짓인데? 그치? LP에서는 이 조건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오케이, 틀려버렸지. 자, 그 다음에 LP에서 또 LP에서야.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자, 얘가 여기 틀렸네. 참 또는 동시에 거짓이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이거 뭐야? 여기네. LP가 전권 긍정에 맞아 들어갈 때지. 근데 여기 뭐야? LP에서는 그랬지. 그렇지? 틀렸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뭐였어? 거의 그림 끌어다 맞추기 문제 같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림이 되게 어려울 뿐인 거지, 지금. 글자로 된 그림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자, 니은과 P가 거짓이 아닐 때, 그건 참이란 얘기잖아. 왜냐면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거짓이 아니란 얘기는 참과 거짓 이치 논리라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짓이지. 참이지, 참. 거짓이 아닐 때는 그랬으니까. 거짓이 아닐 때 참일 때에는 Q는 뭐야? 참이어야지. 돼버렸어? 됐지? 자, 그 다음에 고전 논리에서 또 여기로 가야 돼. 고전 논리에서는 니은과 P가 참이면서, 자, 니은과 P가 참이면서, 그렇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 Q가 참이어야 되잖아. 거짓인 건 불가능. 맞다, 드디어 나왔다. 됐지? 이거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자, 이 문제가, 이 지문 요 부분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건 되게 어렵게 나온 지문이야. 왜냐면 뭐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잖아. 근데 우리한테 정말 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 무슨 말겠어? 내 말 이해됐지? 무슨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네, 그걸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른 문제들 한번 요 문제 정도만 잘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뭐 그냥 뭐 뻔해요. 자, 그럼 이거 해결했으니까 다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다 설명하고 나니 높은 산을 넘은 기분이다. 너희들은 어떠니?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냐? 좀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자.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기억은 뭐였냐면 누구야? 아인슈타인 얘기. 당신이 달을 보고 있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은 거냐? 미시세계에 대한 그 베타성이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거였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앞문맥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기억이죠. 기억의 앞문맥에 뭐가 있었냐면 전자팽이가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가 관찰에 의해서 관측을 하는 순간에 뭔가가 결정된다. 요 얘기였어요. 됐지? 그걸 달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지? 달을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알겠지? 달은 보기 전에 있었다. 얘를 긍정문장으로 하면 이거거든. 달은 보기 전에 있었던 거야, 새끼야. 누가 봐야 있는 거냐,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게 보다가 뭐가 해당한다 그랬어. 관찰이 된다 그랬잖아. 됐어.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선택지. 요게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요 녀석도 많은 아이들이 꽤 많이 틀리고 질문도 많이 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요 지문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독자적으로 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 부분은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컴퓨터 무조건 이진수잖아. 그치? 0과 1. 그치? 비트 안에 무조건 0과 1의 두 개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 얘는 이진수 0과 1밖에 모르잖아. 컴퓨터는 멍충이잖아. 멍충이. 무슨 말겠소?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기초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얘는 꼭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가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자, 보기에서 첫 번째 핵심 뭐야? 보기에서 첫 번째 핵심. 바로 한 번에, 단 한 번에 여러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자, 첫 번째 핵심은 단 한 방에 처리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단 한 방에 처리하니까 당연히 빠르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당연히 압도적으로 빠르죠. 압도적으로 빠름. 그 다음에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 당연히 연산의 횟수를 줄인 거잖아. 연산의 횟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든 한 방으로 끝나는 거니까 당연히 빨라진다. 이 설명이었고,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가 존재한다. 2의 n승계가 존재한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거 공식 같은 거잖아. 그치? n자리에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의 공간이 필요하고, 비트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비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여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자, 저장 공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저장 공간. 방, 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됐지? n비트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승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2의 n승계. 됐지? 이렇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줬어요.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에 하나만을 담을 수 있다. 이진수니까 두 자리 이진수인
0001 1012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4번의 결처 처리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두 자리 이진수를 예로 든 거야. 두 자리 이진수라면 자리가 2개니까 공간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공간은 2개가 요래 2비트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저장 공간이야,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개. 저장 공간 2비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진수는 몇 개 만들어지냐면 2의 n승이라 그랬으니까 2의 2승. 즉,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숫자는 0이거나 1이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0이거나 1이 들어가요. 특이하네. 0을 말하면서 1을 쓰는 애가. 자, 무슨 말 알겠어? 0이거나 1이 들어가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2개고 여기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2개니까 2를 곱하면 2 곱하기 2가 돼서 2n승. 이렇게 된 거지. 됐어? 그래서 결국 뭐야? 여기가 0, 여기가 0, 둘 다 0일 때 여기가 0, 여기는 1, 여기가 1, 여기는 0, 여기는 1. 경우의 수는 총 4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두 자리 이진수를 계산할 때 컴퓨터는 4개의 경우의 수, 4개의 이진수를 뭔가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처리. 됐지? 요게 4개이기 때문에 4번의 4회에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이해돼버렸지요? 이해돼버렸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3자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10, 10, 10이니까 경우의 수가 2개씩 다 곱하면 2의 3승. 됐지? 8개. 8번 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개념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상식, 특히 이 비트의 개념, 얘를 잘 알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됐지? 공간의 개념, 비트의 개념만 잘 알면. 이해됐죠?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 오케이? 우리가 사용하는 CPU,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뭐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1과 0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4번 할 걸 8번 한 거 한 방에 처리하니까 어마어마한 녀석이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부터 보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 수를 늘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자, 공존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뒤를 안 본 것 같은데? 여기 뒤를 안 봤다, 보기에. 자, 보기에 세 번째 부분. 자,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보기의 세 번째 부분. 자,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 얘도 어차피 두 자리의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해서 연산하긴 하나 봐.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어쨌거나 단 한 번의 처리를 한대요. 됐지? 얘는 왜? 아하,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거구나. 하나의 비트 안에 0이 들어가거나 혹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0 동시에 1일 수 있다는 거야.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냥 한 방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하나의 경우만 존재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뭔 말이겠어? 그래서 2비트면 앞에서는 2개의 경우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개의 이진수가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모든 비트가 뭐야? 상호 베타성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인 거야. 얘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비트가 몇 개여도 그냥 한 방에 1인 거야. 그래서 한 방에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개념을 이해하자면. 무슨 말이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두 자리 이진수를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는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 압도적으로 위로. 결국 이래서 이렇게 요 자리에 상호 베타선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존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고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압도적인
압도적인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이네. 끝나버렸죠? 됐어요. 이 얘기나 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왜 그런지를 설명했네요. 살짝.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지부터 갑니다.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조를 이용해서, 그렇지, 공조를 이용한다 그랬어. 연산에 필요한 비트 수를 늘릴 수 있다. 비트 수는 그냥 n자리면 n비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뭘. 됐지? 그러니까 비트 수를 늘리는 건 몇 자리이냐가 결정하는 것 뿐이야. 그치? 연산해야 될 자릿수가 몇 자릿수냐, 그게 결정하는 거지. 얘가 공존이 비트 수를 늘린다. 이건 뭐 틀린 말이죠. 없는 말입니다. 모르겠다 하시면 돼요. 그냥 3비트를 사용하는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라고 할 때에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한 방에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건 뭘 해야 돼? 세 자리 이진수 2의 3승이지. 그럼 뭐예요? 2의 3승 여기 해놨네. 8이지. 됐지. 이걸 한 방에 처리하니까 몇 배 빠른 거야? 8배가 빠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6배라 그랬네. 땡 날아가는 거고. 자, 3번 선택지.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치? 한 자리니까 한 자리면 당연히 한 자리면 1비트. 1비트면 2의 1승 뭐야? 두 개의 뭐가 나온다? 이진수가 나오는 거지. 됐지? 두 개의 이진수. 그렇다면 일반 컴퓨터에서는 얘를 2번. 됐죠?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그랬는데 얘는 정보 처리 횟수가 일반 컴퓨터에는 2번 2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한 방. 됐지? 같다가 아니라 다르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자, 4번 선택지.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서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그랬어요. 자,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한 건 무조건 다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비트가 4비트라 그랬어요. 4비트. 4비트란 얘기는 뭔 얘기야? 4자릿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4비트의 경우에는 2의 4승. 그죠? 그러면 16개의 이진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16개의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면, 맞네.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자, 5번엔 뭐라고 씨부렸나 봅시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한 속도는, 자, 3비트의 양자 컴퓨터니까 뭐야? 한 방. 6비트의 양자 컴퓨터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한 속도 2배 빠르다. 그런데 이건 뭐 한 방이니까 같은 거지 뭐. 됐지? 그러니까 3비트짜리 양자 컴퓨터와 6비트짜리 양자 컴퓨터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크고 작은 거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얘가 3비트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야? 세 자리 이진수. 얘는 6자리 이진수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은 얘가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엔 이런 말을 썼어. 지금은 컴퓨터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잖아. 옛날에는 뭐 386이다, 586이다. 그치? 몇 비트 컴퓨터다. 이런 얘기 썼거든. 그런 처리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비트가 이거라 그랬잖아. 한 번 처리하려고 할 때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 양 정도? 얼마를 올려놓고 할 수 있냐는 거지. 내 도마는 배추 2개 올려놓고 썰 수 있어. 근데 내 도마가 이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추 10개 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도마의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비트가 어떻게 되든 한 비트에 뭐야? 공존이 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한 방이야 무조건. 내 말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거 끝내버렸습니다. 자, 요 문제도 질문을 많이 받는 문제인데 요래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10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죠. 세 번째 문제.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세 번째 문제.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 그랬어요.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자기 지시, 뭔 소리야. 그냥 웃으라고 준 거예요. 그죠?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그랬어요. 거짓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참인 거지. 그러니까 2번 선택지에 이 문장이 있는 거야.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이 문장이 지시하는 게 뭐라고? 이 전체를 지시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맞네요. 자기 지시적 문장.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참. 됐죠? 자기 지시적 문장.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 될 수 없다. 자, 이 문장은 자, 세 번째. 이 문장은 거짓이다. 아, 이거 뭐야? 본문에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본문에서 뭐였냐면 이게 거짓말쟁이 문장이었어요. 거짓말쟁이 문장이었습니다. 됐죠?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었죠. 참인 동시에 거짓인 녀석이었어요. 그러지? 그래서 얘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LP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 될 수 없다. 아, 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기 지시적 문장인 건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자기 지시적이면서 거짓말쟁이 문장이야. 오케이.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고전 논리에서는 아니지. 자, 요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랬냐면 고전 논리에서 어떤 자기 지시적 문장도 이거 참과 거짓,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앞에 선택지 보면 되죠.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가 참이다 그랬잖아. 이거 지금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는 애들이 뭐 헷갈리는 거냐면 진리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지. 자, 틀린 거지. 자, 요거 헷갈리는 애들이 뭐 헷갈리는 거냐면 거짓말쟁이 문장하고 자기 지시적 문장하고를 헷갈리고 있는 거야. 자기 지시적 문장 속에 거짓말쟁이 문장이 들어있는 거고, 오케이. 자기 지시적 문장은 그냥 고전 논리에서 설명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18개 음절로 되어 있다 이런 거 같은 거 참 거짓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근데 뭐가 문제였던 거야? 그 안에 있는 자기 지시적이면서 거짓말쟁이인 이 녀석이 문제였던 거지. 이건 참인 동시에 거짓이기 때문에 고전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이래서 내가 아까 지문하면서 얘기했잖아.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두 자기 지시적 문장의 참인 동시에 거짓 아니지. 여기만 그런 거야. 거짓말쟁이 문장이.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아까 했고. 자, 5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것도 진짜 많이 틀렸는데 여기서도 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냐면 보기를 잘 보세요.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자, 여기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정리를 또박또박 잘 해나가시면 돼. 일단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B는 LP를 받아들여. LP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비고전 논리. 상호 배타성이 공존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겠지. 됐지?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프리스트 입장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상호 배타 받아들인다. 말도 안 돼요 하지 않는다는 거야.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아인슈타인처럼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거지. A와 B가 아래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고 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기억, 니은, 디귿, 미을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전자 2야. 전자 2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관찰 전. S. 그 다음에 전자 2가 관찰하기 전에 S와 베타적인 상태에 있다. S와 베타. 관찰 전. 이게 베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상호 베타성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반지는 5cm의 팽이. 자, 5cm의 팽이에요. 팽이. 여기도 5cm의 팽이.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뭐냐면 이 두 개는 어디? 요거는 미시세계고 요거는 뭐야? 거시세계라는 거예요. 됐지? 요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전 논리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에 함축하고 있는, 더 명확하게 출제자가 써줬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사실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치? 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B가 고전 논리를 부정하느냐? 그거 아니죠. 인정하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요소였어. 오케이? 이게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얘를 열에 나눠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자,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됐지? 그래서 1번은 맞죠. A는 고전이니까 이치 논리를 받아들인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B는 얘는 고전 논리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성, LP까지 받아들이는 애죠.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 요거 미시세계이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 미시니까. 디귿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이건 뭐야? 거시세계니까 한쪽으로만 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B니까 기억은 상호 배타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배타성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디귿이었나? 디귿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참 또는 거짓이 결정 이치 논리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더라.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A와 B 모두 디귿이 참일 때, 즉 거시세계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둘 다 거시야. 디귿, 즉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동시에 리을 반시계로 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즉 상호 배타성이 공존할 수 없다고 A와 B가 모두 인정한다. 여기서 이 사람 상호 배타성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리을과 디귿은 모두 어디기 때문에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A는 당연할 거고 B 또한 이 상호 배타성은 어디서만 인정하는 거야? 미시세계에서만 인정하는 거니까. 본문에도 당연히 팽이는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고 우리가 볼 때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본문에도. 대신 전자팽이가 있다면 이렇게 넘어갔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 B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근데 무려 한 10명 중에 한 3명 이상 이걸 답을 했죠. 그럼 미시거실 구분하지 않은 거지. 이해됐지? 이 녀석의 입장이 요걸 가지고 있다. 요것만 생각한 거지. 이해됐죠? 자, 4번째. A는 B와 달리 A는 고전 논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거 안 받아들이는 얘기지. 요거.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상호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4번도 오케이. 자, 5번. 자,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이거 뭐야? 리을은 거시세계잖아. 됐지? 이게 답이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자, 다른 선택지를 보시면 의거, 인지, 소지, 제기, 부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소지인데 C를 보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식을 지님. 근데 이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소지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지? 이번 수능에 나왔어요. 오케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런 단어 중요하게 문제로 나오는 단어들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짜져 있는 몇 년의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어휘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지? 오케이? 네.